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11문제 하면 명제 끝나고 명제까지가 시험 범위인 학생분들은 여기서 사실 끝나는데 여러분들 시험이 되게 늦어요. 이게 10월 막 중순 이쯤까지 넘어가는 거면은 되게 늦은 거거든요. 근데 기말 대비할 시간이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기출은 당분간 계속해서 함수까지 껴가지고 볼 거예요. 아시겠죠? 그 함수에 대한 감을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기말 대비 하실 때 함수 하시고 유리함수는 선생님이 다시 개념 정리하고 무리함수 하고 이렇게 빠르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때가 조금 걸려요.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함수 껴가지고 시험 볼 겁니다. 나중에는 개별적으로 시험 범위 맞춰가지고 볼 텐데 자 어쨌든 142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142번 문제 펴주시고 따라와주세요. 자, 문제 보니까 P하고 Q가 모두 참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P가 참이려면 요거를 만족시킨 모든 X에 대해서 걔가 요거에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수직선으로 그려보시면 X가 1보다 크다라는 걸 그리면은 이렇게 우리가 그릴 수 있는데 주어진 얘가 여기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X가. 그래서 E-T라는 애가 얘보다 왼쪽에 있어서 이러한 여러분들이 수직선 형태를 그려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대로 읽어주시면 E-T라는 애가 1보다 작으면 왼쪽에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등호 이제 등호부터도 포함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등호부터는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죠? 등호부터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등호부터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K범위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Q 자 이번에는 요거를 만족시키는 어떤 X이기 때문에 요거를 만족시키는 건 하나만 있어도 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여기 0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다라는 걸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우리가 t-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그릴 때 t-3이라는 애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면 만족하는 게 하나만 있더라도 얘는 무조건 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t-3이라는 애가 0보다 작으면 얘가 왼쪽에 있으면 만족하는 애들이 계속 있다. 오케이? 그 다음 등호 t-3이 딱 0이면 여기도 등호가 있고 여기도 등호가 있으니까 0이라는 것 또한 딱 하나 0이라는 게 하나 존재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등호가 좀 상관이 없다. 이거 불러주시면 정답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넘어가서 14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44번 자 이제 여러분들은 본인이 풀었던 거에 대해서 실수가 나온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문제 맞추나 쉬운 문제 맞추나 배점이 엄청나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실수 나오는 것도 이제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모든 x에 대하여 x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5라는 애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고요. 어떤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a가 이렇게 작용한다. 자, 근데 문제에서 요러한 명제도 거짓이고 요러한 명제도 거짓이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거짓인 명제를 얘기하기보다는 참인 명제를 얘기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활용되는 개념은 이겁니다. 어떠한 기존 명제가 거짓이에요. 그러면 이때 그 명제를 부정하면 이거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참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 바로 보이셔야죠. 무슨 말인지 되니까 구경모는 키가 180 이상이다. 참 거짓. 그거 부정하면 구경모는 키가 180 미만이다. 그럼 이게 참이 된다는 거. 왜 거짓이라 생각하시죠? 여러분 키 180 넘는 사람 있어요? 까불지 마세요.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려고 하냐면 요거를 지금 각각을 부정한 걸 참이다 이렇게 풀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주어진 요거를 부정하면은 모든은 어떤으로 바뀌는 거고 어떤이라는 건 모든으로 바뀌는 거고 요거 부정하면은 부등호의 형태가 요렇게 여기 반대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얘가 참이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보다 조금 우리가 알아보기 쉬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는 모든이라는 게 쉬워요? 어떤이라는 게 쉬워요? 일단 모든이라는 게 더 쉽잖아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것도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면 요거를 1번, 요거를 2번이라고 해서 1번부터 풀겠습니다. 자, 그럼 부등식은 그래프니까 이 왼쪽 그래프가 오른쪽 그래프보다 항상 위에 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떠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게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해실까요? 그래서 판별식 써주시니까 a제곱 마이너스 8a가 0보다 작다 이거 풀어주시면 1번의 정답이 된다는 거고요. 자, 2번 어떤 x에 대해서 요거를 지금 만족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x가 단 하나라도 존재하면 된다는 거고,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떠올릴 때 갑니다. x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그래프를 그린다면 몇 개 그릴 수 있다고 선생님이 강조했던 것 같은데 몇 개 그릴 수 있죠? 3개 정답. 그 3개 그냥 그려놓고 얘기하세요. x축과 안 만나는 거 있을 거고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있을 거고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이렇게 3개의 그래프를 딱 그리면 된다고요 여러분. 오케이. 근데 0보다 작거나 같은 애가 존재하는 애는 얘는 존재하는 거죠. 딱 만나니까 얘 존재해야 돼요. 안 하죠? 얘 존재하는 거죠. 그럼 얘는 판별식이 어떻게 될까요? 0이어도 되고 커도 되고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여기서 판별식 자수 판별식 씁니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둘의 공통범위가 정답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혹시 풀이가 조금 돌아갔다면 최대한 깔끔하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넘어가서 146번 가겠습니다. 146번. 혹시 뭐 니은이라든지. 예, 알겠습니다.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인 것. 얘들아,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 구해주세요 라고 빠르게 읽을 수 있을까요? 역과 대우가 참이란 얘기는 필요 충분 조건을 구해주세요 라고 혹시 그렇게 안 읽었다면 밑줄 그려놓고 그렇게 써주세요. 필요 충분 조건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그게 우리가 좀 더 쉽게 익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여러분들 혹시 공감 능력이 좀 없는 편인가요? 자, 기억할게요. 필요 충분 조건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얘들아, 단 하나의 조건도 놓치시면 안 돼요. 애매하게 푸셔도 절대 안 되고요. 시험 점수를 그 애매하게 갖다 넣지 마세요. 요거 네. 자, 보겠습니다. 자, 기억. 좌변이 의미하는 건 그냥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고요. 우변이 의미하는 거 보시면 얘는 a 더하기 1에 a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1 이렇게 따라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어야 되는데 요 놈이 0이 되는 거를 얘기해 보시면 얘가 절대분식 아니고 커브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0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a는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왼쪽의 진리집합 오른쪽의 진리집합 똑같은 얘는 완벽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체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니은에다가는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별표 하나 쳐주시고 실수주의 써주세요. 실수주의. 일단 니은은 맞아요? 틀려요? 얘기 한번 해볼까요? 더해서 양수고 곱해서 양수면 두 수 모두 양수다. 똑같은 말이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니은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는데 치사학교는 여기에서 요거를 안 줍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거 안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얘기 하셔야 되냐면 얘들아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두근이 양수일 조건 이렇게 얘기하면은 몇 가지 조사해야 되죠? 세 가지 기억나십니까? 합의양수, 고비양수,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즉 실수라는 얘기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여기서 문제에서 실수 A라는 말이 없다면
두 개를 더해서 양수고 곱해서 양수가 나오는 허수인 애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켤레 1 더하기 i 1 마이너스 i라는 이런 놈들. 더해도 양수, 곱해도 양수. 요 말이 없으면 틀립니다.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요 말 치사하게 안 주는 학교 있어요. 여러분들 꼭 체크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저거 하나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요 말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얘는 정답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디귿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양수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a나 b가 둘 중에 하나는 0이 아닌 애가 꼭 나와야 된다는 거죠. 따라오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얘를 읽어보세요. 그냥 아, a, b 둘 중 하나가 0이 아니구나. 얘가 이 말이에요. 그 말. 완벽히 똑같은 말이니까 또 그냥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리을 a, b가 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a가 0이거나 b가 0 둘 중 하나가 0이다. 이 말이고요. 얘가 의미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보이셔야 됩니다. 약간 절대부등식의 느낌으로 보이셔야죠. 제곱 더하기 제곱의 형태. 얘가요 a 더하기 2분의 b의 제곱 더하기 4분의 7b의 제곱 이렇게 나와서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더해서 0이라는 얘기는 얘도 0, 얘도 0이라는 게 눈에 보이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그래서 b가 0이고 b가 0이니까 여기 전체가 0이려면 a도 0이다 이렇게. 잘 안 보이셨다면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혹시 안 보이신 분들은 이거 계속 읽어주셔야 됩니다. 여기다 그래도 5개 쳐주세요. 혹시 안 보였다면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올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절대부등식이라고 바로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주어진 얘가 이렇게 있으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의 느낌. 아, 그렇네 하고 하면서 넘길만한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가 0이 나온다는 얘기는 아, a도 0 그리고 b도 0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하지만 이 왼쪽이 의미하는 거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인 거니까 다르다라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얘가 여기에 포함되니까 요거는 맞습니다. 요거는 맞는데 요거는 아니에요. 따라오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미를 틀렸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마지막 미음 가겠습니다. 몰랐습니다. 미음만 여기 위에다가 다시 써서 풀게요. 여러분들 여기 위에까지는 괜찮나요? 그래서 미음만 다시 위에다 쓰고 자, 일단 읽었을 때 참이면 그건 참이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일단 반대로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크면 a 더하기 b는 2보다 크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맞죠? 그쵸? 그럼 요거까지는 일단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요거를 우리가 이제 아직은 뭐 눈에 한눈에 안 보이니까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즉 이러한 부등식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대소를 증명해 주세요라는 문제고 대소 증명 어떻게 한다? 뺀다. 이거 이제 머릿속에 박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이 증명해 주시면 여기에서 여기를 빼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하지만 여기에 바로 등호 쓰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 학교에서 진짜 감정이에요. 나중에 저한테 와서 뭐라 하지 마세요. 그냥 생각이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가 a-1에 b-1로 인수분해가 되고 a가 1보다 크니까 얘가 양수고 b도 1보다 크니까 얘가 양수네. 그래서 얘가 무슨 수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결론, 여기서 여기 뺐더니 얘가 더 크네. 그럼 반대는 일단 참이구나 라고 해서 이 반대의 형태 읽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계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읽는 거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면 네. 자, 일단 여기 보시면요. 요게 일단 참이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들. 요게 만족할 때 요거를 확인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부등식을 한번 보시면 얘가 왼쪽으로 넘어오면 똑같이 이러한 형태로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요게 1번입니다. 1번을 일단 만족해야 돼요. 그럼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무슨 수? 음수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2번 또한 만족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얘가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여야 돼요. 1번만 만족할 때는. 근데 1번하고 2번을 동시에 만족하려면 얘가 둘 다 음수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결론 1번하고 2번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걸 생각해보니 둘 다 양수인 게 정답이겠구나. 즉 A가 1보다 크고 B가 1보다 크다고 읽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충분 조건이다. 얘가 논리가 완벽하게 딱딱 들어맞아서 동그라미 쳐주셔야지 A 한 3개 보고 맞는 것 같아.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이 미음이었나요? 여기다가 별표 쳐주시고 여기는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완벽하게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오케이. 선생님 완벽하게 증명이 드렸습니다. 자, 넘어가서 14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47번. 지우고요. 모음이 적힌 뒤에는 짝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뭐를 뒤집어야 되냐 지금 요 말이에요. 그럼 일단 모음 뒤에 짝수가 있으니까 요거를 뒤집어서 뒤에 짝수가 있는지를 확인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기존에 있는 이 명제하고 완벽하게 똑같은 명제는 무슨 명제? 대우라는 명제. 그래서 이 명제하고 사실 완벽하게 똑같은 명제는 요거의 대우, 즉 양쪽의 자리를 바꾸고 양쪽을 부정까지 해주시면은 짝수라는 걸 부정하니까 홀수가 되고요. 자리 바꾸니까 홀수가 이렇게 따라옵니다. 모음 뒤라는 거 부정해주시면 자음 뒤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죠. 모음이 아닌 거의 뒤. 그래서 자음 뒤 이렇게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따라오시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홀수를 뒤집어서 자음이 나온다. 즉 홀수를 뒤집어서 확인을 해야겠다.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기존 명제하고 똑같은 명제는 대우라는 명제가 있다. 근데 그게 사실 이 말하고 이 말이 똑같은 건데 여러분들이 똑같다고 이게 뉘앙스가 사실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써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좀 시간을 갖고 계속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기존 명제와 대우라는 명제.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140번째 끝났고요. 156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56번.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이 되겠다. 네. 잠재 본다님이죠. 네. 그 옥상 가서 산책하고 하거든요. 아니다. 아니, 나 옥상 써있던데, 그쵸? 그 학생 출입시 부모님께 전화하여 퇴원 조치 뭐 이렇게 무조건 써있던데. 살벌합니다. 얘가 먼저 참이다. 지금 같은 날에 딱 날 좋을 때 불판 같은 거 딱 들고 옥상 가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혼나겠죠? 원장님한테 상상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진행하여 P다. P는 낮추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A, B 쓸 거라서. 다음 문장이 모두 참 가나가 모두 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가가 참이어야 돼요. 가가. 그 말은 모든 x라는 애가 여기에 포함되는 상황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모든 x가 여기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실제 p가 뭐라는 얘기예요? 그냥 모든 일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 얘가 모든 x에 성립하는 상황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주어진 얘가 모든 x에 성립해야 되니까 그래프의 형태가 이렇게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해버리면 일단 가는 끝난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따라오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p라는 애가 naq에 포함돼야 돼요. 근데 이미 p라는 애가 뭔데? 모든이라는 의미잖아요. 그 말은 naq가 모든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즉 요거를 부정한 요거 얘가 모든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모든이어야 되니까 판별식 영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작아야 된다는 거죠. 왜 대구가 없을까요? 이 두 개를 풀어주시면 정답이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여러분들? 오케이, 요 짜잘구리한 계산 여러분들 하시면 됩니다. 요거요? 요걸 부정하면 당연히 그런 거 아니죠. 그러면 바로 누구세요? 제가 알던 혹시 쓸데없는 얘기 하나만 해도 돼요? 혹시 얼마 전에 밥 먹는데 TV 보는데 무슨 심현섭 씨? 개그맨 중에 심현섭 씨라고 옛날에 막 개그 콘서트 나왔던 분 계시거든요. 근데 TV에 그 뭐라 그러지? 이게 심씨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무슨 커다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뭐지? 종친회인가?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심씨가 우리 그 한국에 딱 하나밖에 없대요. 그 파가. 그래서 심씨에 대한 그 모임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진짜요? 몰라요? 같은 심씨인데 그래서 얼마나 크냐면 그 심씨 막 다 모여라 해가지고 이렇게 모이는데 막 몇천 명 이렇게 운동장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막 행사 이렇게 하던데 그래서 헐 내가 아는 심씨 한 명 있는데 이러면서 얘 진짜 그럼 저런 거 하나? 그리고 막 옷도 입고 막 행차도 가려던데 혹시 그런 심씨 아니에요? 신기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다는데 거기 TV에서 엄청 크게 하던데? 너무 신기해. 그래요? 그래서 엄청 신기하다. 그 심씨 어쨌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분야랑 관계 없다면 아쉽네요.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같은 심씨여가지고. 나중에 한번 가볼게요. 네, 부모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거 있냐고 아빠한테. 그러니까 이게 명제가 좀 전에도 그렇고 부등식이 나오던지 약간 등식이 나오던지 어쨌든 방정식 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에 방정식 파트가 탄탄하면 사실 여러 문제를 잘 푸셔야 되는 겁니다. 189번이에요. 쭉 넘어갔습니다. 30페이지요. 근데 이게 안 풀렸다면 아쉽게도 사실 명제를 못하고 있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냥 방정식을 사실 심화까지 나름 시킨다고 시켰는데 아직 덜 이루어진 것 뿐입니다. 10보다 작은 정수 K를 구하라. 자, P하고 Q가 완벽히 똑같이 나와야 된대요. 필요 충분 조건이래요. 그러기 위한 정수 K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일단 얘가 의미하는 거는 그냥 X가 뿔마이가 아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당연히 빠르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줄여요. 맞췄나요, 이제? 네, 지금 다르세요. 자,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을 보면은 얘는 우리가 고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그 중에서도 무슨 방정식이라고 이름까지 붙였던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네, 포기차식. 2차식 형태만 이루어집니다. 그럼 포기차식의 풀이는 두 가지였습니다. 인수분해가 될 때 합차 공식을 가지고 인수분해가 된 형태가 있었고 x제곱이라는 걸 p라고 치환해서 인수분해가 되는 이런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앞에 따라 똑같이 다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를 들어 x제곱을 내가 t라고 치환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되는데 고차 방정식의 핵심은 인수분해인데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냐 안 했냐 일단 여기서 나뉘어야 돼요. 따라오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주어진 예를 x제곱을 t라고 치환해주시면 t제곱 더하기 k-5의 t 마이너스 4의 k-1을 이렇게 따라오는데 여기도 여기 플러스 갖다 쓰고 여기 마이너스 4 갖다 써서 1, k-1, 마이너스 4 쪼개주시면 x제곱 더하기 k-1 x제곱 마이너스 4가 0이 아니다라는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충분히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따라오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거랑 요거의 해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실제 여기에서 해가 나오더라도 그 해가 완벽하게 얘랑 겹치던지 또는 해가 아예 안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따라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있는 이놈의 해랑 이놈의 해가 완벽히 똑같을 때 한번 얘기해보면
K-1이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마이너스 4면은 일단 당연히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서 해가 나오면 안 된다. 그러면 해가 나오면 안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어땠다? 작다 써주셔도 되고, 또는 얘가 음수면 해가 나오는 거 괜찮으세요? 주어진 얘가 음수면 뿔마일이라는 게 튀어나오잖아요 여러분들. 하지만 얘가 양수면 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 괜찮으세요? 오케이, 0이면 나와요 안 나와요? 0이라는 거 나오죠. 즉 얘가 무슨 수여야 된다? 양수여야 된다. 이렇게 그냥 한눈에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이 없고요. K-1이라는 조문이 그냥 양수면 된다 이렇게 빠르게 읽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위에 있는 걸 풀어주시면 K는 마이너스 3이라는 애가 나오고요. 이거 풀어주시면 K가 1보다 큰데 10보다 작은 점수라고 했으니까 2부터 9까지 튀어나올 거고, 여기가 8개가 나오고 여기가 1개가 나오니까 2개 더하니까 답은 9개의 룸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게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기출에. 이런 식의 느낌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등식을 조금 어렵게 내가지고 난이도를 높인다든지, 막 명제 자체에 대해서 막 엄청 어렵게 낸다기보다는 이전에 있던 거에 대해서 좀 어렵게 내니까 좀 꼼꼼하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 19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90번. 지워도 되나요? 자, 190번에다가는 이렇게 체크.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절대부등식을 써라라고 하면은 뭐 몇 개를 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일단 대표적인 게 몇 개 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산수의 기하 이렇게. 근데 항상 성립하나요? 아니죠. A, B가 무슨 수일 때? 양수일 때만 성립합니다. 오케이? 등호는 언제 성립? 얘하고 얘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토시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데가 ax 더하기 by 제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얘는 a, b, x, y가 모든 실수일 때 항상 성립. 이런 형태가 있는 거고요. 좀 전에 얘기한 거 잠깐 복습해 주시면 주어진 얘가 제곱 더하기 제곱 형태로 보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가 마이너스에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해되실까요? 얘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보이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 외에 여기에 이런 나머지 떨거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3번에 대해서 3번 같은 떨거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잠깐만 또 써보면 이거 괜찮나요? 이거 2분의 1회라고 해가지고 혹시 기억나세요? 안 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다시 기억합니다. 얘도 제곱 더하기 제곱의 형태구나라고 해서 그럼 주어진 얘는 0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다. 그럼 최대한 등호가 언제 성립한다? 얘가 0, 얘가 0, 얘가 0일 때 성립한다. 즉 언제 성립? x랑 y랑 z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여기 일단 절대부등식을 똑같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부등식을 가지고 뭘 하냐면 산술 기하의 형태를 가지고 최대값, 최소값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근데 꼭 산술 기하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내가 절대부등식을 알고 있는 형태라면 최대값, 최소값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절대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니까.
이걸 가지고 범위를 어느 정도 끄집어낼 수 있으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됩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 형태를 지금 활용한 게 아까 선생님이 필기하라고 했던 저 뒤쪽에 197번입니다. 그래서 197번에 선생님이 아까 뭐라 써놓으라고 했냐면 절대부등식을 활용한 최대값 최소값 구하기 쓰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활용된 게 요놈입니다. 요놈. 요놈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시간 다시 한번 줄 테니까 그거 한 번만 다시 한번 체크만 일단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뭐 좀 더 쓰려 했지만 쓰지 않고 그냥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 왼쪽으로 넘어가면 절대부등식인 거 괜찮으세요? 근데 등호가 없잖아요. 근데 등호가 있어도 되잖아요? x, y, z가 같으면 등호가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 보는 거예요. 문제에서 서로 다르다는 말이 있다면 이게 맞아요. 근데 서로 다르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 등호가 붙어야 맞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체크 쓰세요, 여러분들. 서로 다른 x, y, z라는 말이 있으면 이 말이 있다면 주어진 명제는 참입니다. 꼼꼼하게 공부하세요. 내신이니까. 아시겠죠? 서로 다른 말이 없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정확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세제곱. x세제곱, y세제곱, z세제곱에 대한 공식. 저 기다란 거 떠올라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그 기다란 거 한번 써보시면은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거 왼쪽으로 넘길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 얘를 이렇게 넘겨버리면 주어진 부등식에 의미하는 건 요식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선생님 너무 치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앞에 거에도 전혀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세수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얘는 양수입니다. 따라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절대부등식이라고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어진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말이 된다는 거죠. 이해시가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는 맞는 겁니다. 기억은 틀렸고요. 따라오시나요? 여기까지? 자, 그다음 마지막 디귿. 디귿은 오히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부등식 써주시면 돼요. 산수일기야, 양수니까. 그러면 이 루트 xy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이 루트 yz보다 크거나 같고 이 루트 zx보다 크거나 같다. 세 개 곱해버리면 걔가 0이다, 여러분. 그래서 디귿은 그냥 여러분들이 오히려 디귿을 좀 제일 익숙하게 풀어냈어야 되고요. 나머지 기억 문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절대부등식이 조금 추가가 되는 형태인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혜연 질문해놓고 자요. 지우겠습니다. 지우게요. 지우게요. 자, 그럼 191번 가겠습니다. 191번. 혹시 P는 1이다라고 하고 네, 중요하니까 그냥 한번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일단 주어진 얘가 무리수라는 걸 증명하는 하나의 방법인데요. 이게 아마 선생님 알고 이거 혹시 명제 파트 나간 사람 있나요? 학교에서? 아직 나갔어요? 혹시 이거 교과서에 있나요? 아마 교과서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어떤 교과서에 없을 수도 있고. 자, 어쨌든 요거 이제 증명 하나 해주시면은 우리가 규류법을 활용하면은 일단 주어진 저 명제를 부정하자. 그리고 그 명제가 거짓인 걸 밝히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 명제는 참이다 이렇게. 얘를 부정해 주시면 얘를 무리수라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유리수라는 수는 보통 어떠한 수를 유리수라고 부르냐? 분수로 표현되는 이러한 수를 유리수라고 부른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P하고 Q를 무슨 수라고 한다? 서로 소인 자연수 이렇게 잡아준다는 거죠. 이렇게. 뭐 정수 상관없고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내가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대로씩 한번 따라가 보시면 양쪽에다가 P를 곱하고 그것들을 제곱까지 해버리겠대요. 그럼 양쪽에 P를 곱하고 그걸 제곱을 해주면 P제곱에 N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Q제곱 지금 이렇게 따라오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읽는 거냐? 얘하고 얘를 곱해서 Q제곱이 됐네? 그러면 얘하고 얘는 Q제곱의 무슨 수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약수라고 충분히 부를 수 있다는 거죠. 따라보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P제곱은 Q제곱의 무슨 수라고 부를 수 있다? 약수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근데 P하고 Q가 서로 돌아가면서요. 근데 P제곱이 Q제곱의 약수면 P는 뭐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1일 수밖에 없다. 이게 당연히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결론 P라는 건 뭐일 수밖에 없다? 1일 수밖에 없다. 이거를 끄집어낸 것까지가 저기 왜 없어요? 이건 좀 더 어려운 문제네요. 우리가 저번에 시험 때 풀었던 거는 서로 소인 자연수이므로 P는 이렇게 해가지고 가가 딱 비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말조차 안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찾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P는 1이다를 찾아주시고 그에 따라 그러므로 N제곱은 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N제곱을 구하는 방법은 P가 1이기 때문에 1을 대입하세요. 그럼 N제곱이 뭐인 거예요? 1 더하기 Q제곱 이렇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계십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주어진 이 식이 성립하는 Q가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연수가 만족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당연히 만족하는 게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걸 만족하는 자연수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이걸 증명하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그래서 그 증명을 어떻게 할 거냐? Q라는 수를 모든 자연수라고 생각을 할 건데 우리가 모든 자연수를 2개로 쪼개서 증명할 수도 있고 3개로 쪼개서 증명할 수도 있다는 거죠. 2개로 쪼갠다면 무슨 수? 홀수 짝수. 3개로 쪼갠다면 3으로 나머지가 0, 1, 2, 2 이렇게. 그래서 모든 자연수에 대한 증명 방법 자체를 2개로 쪼개서 홀수, 짝수 이렇게 그대로 따라가 보시면 Q가 2K인 경우와 Q가 2K 더하기 1인 이러한 경우로 증명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그래서 Q가 2K라면 N제곱이 뭐가 나오냐 이러고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N제곱이 1 더하기 4K제곱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이 N제곱이라는 수를 감안해 보면 얘는 2K제곱보다 큽니다. 왜? N제곱이 4K제곱 더하기 1이니까 4K제곱보다 큰 거 맞죠?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얘가요 2K 더하기 1의 제곱보다는 작습니다. 왜냐면 얘가요 4K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1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보다는 얘가 큰 상황이 말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계세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냐 보세요. 2K제곱, N제곱, 2K 더하기 1 세 개가 모두 양수니까 주어진 예를 우리가 양쪽에 루트를 씌워버림으로써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n이 자연수여야 돼요. 근데 2k라는 수와 2k 더하기 1이라는 수 사이 자연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요거 바로 다음 자연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무슨 말인지 됩니까? 정확히 이해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요거 바로 다음 자연수가 있기 때문에 요걸 만족시키는 n이라는 건 사실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 n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구나 이게 증명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마찬가지로 Q가 2K 플러스 1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Q에다가 2K 플러스 1을 대입해주시면 N제곱이라는 애가 여기 얘가 쏙 들어가니까 1 더하기 2K 더하기 1 제곱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계세요? 그러면 이때 이 N제곱이라는 수는 좀
좀 전하고 마찬가지고 2k 더하기 1의 제곱이라는 놈보다는 크고요. 2k 더하기 2의 제곱이라는 놈보다 작다. 이런 게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주어진 얘가요. 따라오니까 그러면 n이라는 애가 2k 더하기 1보다 크고 2k 더하기 2보다 작을 텐데 이 둘이 연속하는 자연수니까 이 사이에 자연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n도 있다 없다? 없다. 결론 주어진 이 식을 애초에 만족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존 문제는 무조건 거짓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오니까 그래서 답을 내주시면 이런 게 191번입니다. 별표 두 개 정도 쳐주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 한번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안 보고 쓸 수 있어야 돼요. 안 보고 시험에 나온다면 안 보고 쓸 수 있게끔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19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193번. 다현아, 네. 다시 이번에 잘 해봤어요? 네, 했어요. 학교에서 증명 안 나오는데요? 뭐라고요? 학교에서 뭐라고 했어요? 학교에서 증명 문제 안 나오는데요? 그런 얘기 없었어요? 그건 이해해주는 사회 연산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고 다음에 연산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교육과정이 계속 비율과 들지 않아서 굉장히 벤 다이어트는 유래가 벤 다이어트 네. 꿀팁 감사합니다. 자, 봅시다, 얘들아. 주어진 얘가 참임을 귀류법을 이용해 보여주세요. 라는 이런 문제인데,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개념입니다. 요거 하나 필기만 해도 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필기. 점 좀 깰 겸 필기 한번 해볼게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함을 증명하는 방법.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함을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모든 자연수에 대해 얘가 성립한다라고 바로 증명이 안 돼요. 그런 증명 방법 배우긴 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얼마 전에? 귀납법. 네, 귀납법. 1대 성립하는 거 증명하고 연속할 때 성립하는 걸 증명해버리면 모든 자연수 증명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여기 나오면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수고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증명을 어떻게 하냐? 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 대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연수를 내가 좀 편한 형태, 2개로 쪼개든 3개로 쪼개든 4개로 쪼개서 2개일 때 성립하는 걸 보여준다든지 3개일 때 다 성립한다는 걸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증명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되실까요? 그래서 n이 2개로 쪼갠다면은 2k일 때랑 n이 2k-1일 때 성립함을 보여주면은 얘가 의미하는 게 2를 더해버리면 모든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이 2개를 증명함으로써 모든 자연수의 증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됩니까? 따라오세요. 선생님 몇 번 계속 얘기했죠. 처음에 여러분들 좀 거부감을 느꼈겠지만 계속 얘기하니까 또 저러네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익숙해졌으리라 믿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고 이 자연수를 3개로 쪼개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n을 3k, 3k-1, 3k-2 이때 성립함을 증명할 수도 있겠죠. 얘가 이 3개를 증명하는 걔가 뭐니까 모든 자연수를 의미하는 상황을 해보죠. 이거 이해되나요? 오케이? 이렇게 쭈르르르 증명을 하겠다. 일단 이런 방법이 가장 여러분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계십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얘도 증명할 때도 여러분들 요거를 저 밑바탕에 깔고 우리가 지금 한번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갈게요. 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규율법은 얘가 존재한다 하자. 존재한다. 근데 이게 거짓임을 보인다. 내 목표는 요거라고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리고 y제곱 마이너스 3x는 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를 센스 있게 어떻게 바꿔주는 거냐면 y 제곱이 3x 플러스 2다 이렇게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떤 느낌이냐 여러분들, 제곱수는요 절대로 3으로, 제곱수 중에 3으로 나온 나머지가 2인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제곱수 중에 3으로 나온 나머지가 2인 수가 있습니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1의 제곱 3으로 나온 나머지 몇이에요? 1. 2의 제곱은 1. 3의 제곱은 0. 4의 제곱은 1. 5의 제곱도 1. 약간 없죠. 그렇죠? 그럼 그거 1의 제곱도 없고 2의 제곱도 없고 3의 제곱도 없다 하면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방법으로 증명을 할 건데, 핵심이 뭐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걸 보여주고 싶은 거니까 이 y라는 수를 몇 개로 쪼개겠다? 3개로 쪼개겠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주어진 예를 증명하고자 이 y를 3개로 쪼개서 다 증명을 해버리겠다. y가 3k-2일 때, y가 3k-1일 때, y가 3k일 때, 그리고 이때 k가 자연수라고 가정을 해주시면은 주어진 이때를 다 증명해버리면 모든 자연수일 때가 다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핵심 내용은 뭘까요? 여기가 3으로 나온 나머지 옆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의 자연수를 몇 개로 쪼갤 생각? 3개로 쪼갤 생각. 여기가 6이면 6개로 쪼개고, 5면 5개로 쪼개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응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대입해보세요. 그러면 9k제곱 마이너스 12k 더하기 4 이렇게 나오잖아요. 따라합니까? 그럼 얘는 3으로 나온 나머지가 몇인 거예요? 나눠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1이라는 거죠. 증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대입합니다. 그러면 9k제곱 마이너스 6k 더하기 1인데 얘 3으로 나온 나머지 0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2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3k 대입해 주시면 9k제곱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3으로 나머지가 2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얘가 거짓이니 기존 명제는 3이다. 이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실까요? 무슨 말인지? 이게 중요한 시험에 많이 나오는 팁이기 때문에 원래 증명 나오는 팁이 어떻게 하죠? 보통? 증명 외우는 거야 같이 보고 넘겨 이렇게 하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기본적인 틀 자체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197번 해보세요. 이제 197번. 상호야? 그렇게 자는 건 선생님 기분이 안 좋은데? 옆으로 조는 거는 선생님이 고생하게 하는데 뭘 그렇게 이렇게 딱 하고 자는 어지러워요? 잠을 왜 안 잤어요? 롤 공부했어요? 아니, 사실 공부하지 않았는데 네. 낮잠을 잤는데 패턴이 그대로 꼬여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자면 그 패턴이 돌아오나요? 지금 안 자고 버텨야지 이제 밤에 자고 그 패턴이 돌아오는 거 아닐까요?
선생님도 태양 때문에 패턴이 꼬였는데 선생님 원래 한 새벽 한 4시쯤에 자던 나의 패턴이 4시쯤에 자고 한 12시에 일어나던 나의 패턴이 지금은 12시 1시만 되면 막 눈이 감겨요. 그리고 아침 한 8시쯤 일어나는데 자 얘들아 볼게요. 이걸 일단 어떻게 읽어주셔야 되냐면 대각선이 여기 직육면체 건널비의 최대값 그때의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요 파트 한정입니다. 요 내신 파트 한정으로 최대값 최소값이 나오면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건 그래프를 그려라는 거였는데 이번 내신에는 절대부등식을 가지고 최대값을 구하라는 약간 형태가 조금 추가적인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번 내신 때는 최대값이라고 나오면 첫 번째 절대부등식을 활용해서 풀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 그래프를 그려서 풀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절대부등식이라는 건 이번 내신 때만 나오고요. 아마 고2 때부터는 산술기하 형태도 거의 다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부등식을 가지고 구하는 형태가 쉬운 문제라면은 가장 쉽다라기보다는 어떤 문제만 풀어왔냐면 산술기하 요걸 활용한 산술기하라든지 코시를 활용한 산술기하가 코시를 활용한 최초적 구하기라든지 요것만 해왔는데 사실은 절대부등식이라는 건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이번 문제는요 1번, 2번의 형태가 아니라 그 외에 아까 선생님이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 조금 더 써주잖아요. 그 외의 형태를 활용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세요?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지 똑같이 시험 때도 혹시나 이상한 문제, 변태스러운 문제 나왔을 때 그나마 접근이 된다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지금 가볼게요. 내가 직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 각각의 모서리의 길이 ABC라고 잡아주시면 이 건널비라는 놈은 2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요거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일단 이렇게 나와있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맞나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건 대각선인데 대각선이라는 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6이다 라는 얘기니까 실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입니다 36이다 라는 이러한 식을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거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될 겁니다. 이거 이해됩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뭐 A 더하기 B고 얘가 A, B면은 산술기하라는 절대부등식 형태가 보이니까 그걸 활용하면 되는데 지금 이거 본 순간 아 내가 알고 있는 절대부등식이 있을 거다 이게 보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내가 알고 있는 절대부등식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서 쟤네를 빼버리면 얘는 항상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이해되세요? 근데 이때 등은 어디서 성립한다? 등호는 A하고 B하고 C일 때 왜? 얘가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등호 성립 조건은 왜 하죠? 얘가 최소라든지 최대일 때의 그때가 의미할 때가 등호 성립할 때의 이 말이니까 통상 조건과 자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결론 갑니다. 내가 구하려는 건 요놈의 최대값이었는데 얘를 다시 좀 넘깁니다. 그럼 얘는요 무조건 얘보다 작거나 같아요. 얘가 뭔데요? 36보다는 무조건 작거나 같아요.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에요 얘는. 그러면 얘가 최대일 때가 뭐란 얘기요? 36일 때란 얘기죠. 그래서 최대값은 뭐가? 36 곱하기 2 여기다가 2배 해야 되니까 얘가 최대값이다. 근데 그때의 라는 말은 뭐예요? 등호가 성립할 때의 이 말입니다. 등호 언제 성립한다고요? A하고 B하고 C가 같을 때 성립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등호 성립 조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산술기하랑. 자 이 세 개가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요 하나가 뭐란 얘기예요? 12 괜찮습니까? 그래서 A제곱이 12 즉 A가 뭐인? 2루트 3일 때 한 모서리의 길이가 2루트 3일 때가 정답이라는 얘기예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2루트 3인데 정육면체는 모서리가 12개가 있나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래서 이것이 정답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같지만 보면은 이런 설명을 안 해주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써있고 뭐야? 그래? 이렇게 가는 흐름을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 흐름을 다시 잡아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문제가 197번이었고요. 자 마지막 문제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200번. 아까 선생님이 풀이함기 얘기하고 막 힌트까지 줬는데 다시 한번 보신 분들 접근해 보시고 선생님도 막 길게 얘기는 안 하고 풀이만 딱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자, C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번 내신 때 나의 목표는 절대부등식을 활용해서 정의 최대 최소를 어느 정도 처리하겠다라는 생각. 근데 이 3개짜리 계속 제곱하고 애가 나왔으니까 약간 코시를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3개짜리 코시는 사실 그 내신 그거 과정은 아니라고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3개짜리 여러분들이 쓴다는데 C의 범위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과 과정을 생각을 한다면 나는 2개까지는 교과 과정이기 때문에 얘를 C라는 거를 그냥 함수 취급해서 넘겨버려서 얘네를 가지고 충분히 코시를 써도 걔는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이 나온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 코시를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랜만에 코시 부등식 완벽하게 다 쓰고 그에 따른 A, B, X, Y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주어진 이 형태를 활용하려면 X도 1, Y도 1 그래서 A 더하기 B의 형태가 나오게끔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1-C제곱인 이런 상황인 거고요. 주어진 얘가 2인 거고요. 얘가 A 더하기 B, A 더하기 B 5-C의 제곱인 이러한 식은 항상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됩니까? 따라오세요. 그럼 이거 C에 대한 몇 차 부등식?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을 풀어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정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별거 없죠? 근데 한번 풀어보면 사실 별거 없게 맞추는 거고요. 이거를 한 번 더 안 풀어보면 그냥 아마 못 푸는 문제가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시험 전에 한번 눈으로 꼭 보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풀이함기 좀 체크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10분 쉬었다가 인사할게요.